제2법칙, 제3법칙이 이런 거고, 천체들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이나 위성들이 다 이 세 가지 규칙성을 따르면서 도는 거야. 자, 그래서 케플러가 있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요 인공위성도 없고요 망원경도 뭐 별반 좋은 것도 없고 막 그래서 천체를 관측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였는데, 이렇게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놀랬죠. 대단하구나. 이 사람 진짜 머리 좋구나.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친송하는 석학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옆에 찌질한 열등감 천지인 과학자 한 명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뉴턴입니다. 뉴턴이 나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위대한 발견을 했지? 혹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사기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플러가 얘기한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중에 오류가 있을 거야. 제가 한 말이 맞는지 내가 한번 증명해봐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얘기한 제3법칙이 조화법칙이 정말 맞냐? 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얻어 걸린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뉴엘이요. 그래서 현대 학생들 중에서 케플러는 몰라도 뉴턴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유명해진 겁니다. 자, 조화법칙은 R 세제곱이 T의 제곱이랑 비례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와중에 뭔가 신기한 식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R제곱분의 GM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만 있어도 두 물질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라는 게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힘이 질량만으로 만들어져.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만유인력 법칙으로 조화법칙을 증명해 볼게요. 그래서 뉴턴은 거꾸로 왔을 텐데 우린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이 아이가 뱅글뱅글 도는 원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A라는 천체에 뭐가 생기냐면 구심력이 생기는데, 그 구심력의 역할을 바로 만유인력이 해주는 겁니다. 됐죠?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GMM이고요. 이때 볼 때 구심력은 M, R, 오메가 제곱을 따로 쓰면 T의 제곱분의 4파이 제곱으로 써도 똑같다. 기억나요? 네.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M은 지워질 거고요. 저는 T제곱으로 정리할게요. T제곱으로 정리하면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R 세제곱으로 정리가 돼요. 간단히 정리하면 사실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막 오게끔 하면 미적습니다. 대학 가서 정리할 겁니다. 우리는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랬을 때 GM분의 4파이 제곱은 이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 상수값이 돼요. 이게 상수예요. 됐죠? 네, GM분의 4파이 제곱이 고정되어 있는 상수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T의 제곱이 R의 세제곱이랑 비례한다?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뉴턴은 이걸 이렇게 거꾸로 끌고 가다 보니 난생 처음 보는 R제곱분의 GM이라는 식을 얻게 된 거죠. 그걸 만유인력 법칙으로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만유인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케플러가 얘기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단적으로 케플러에 대한 얘기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104페이지 오세요. 나머지 문제는 숙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104쪽에 찍으세요. 2번, 3번. 104쪽입니다. 2번, 3번, 6번.
됐어. 이거 3개 하고 나서 105페이지로 갈게요. 3개 해보세요.
2번, 3번, 6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림은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회전하는 행성 A와 B가 있습니다. 행성이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1과 T2가 걸렸다고 할 건데 T1과 T2가 도는 동안 쓸고 지나간 면적인 S1과 S2가 같대요. 그러면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다는 건 무슨 얘기니? T1이라는 시간과 T2라는 시간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었으면 대단한 거 T1과 T2의 크기 같다. 왜? S1과 S2의 면적이 같으니까. 이 얘기한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보기 맞다라는 거고요. 공전 속력이 어디서 빨라? 당연히 태양이랑 가까운 쪽이 빨라야 되니까 A가 C보다 빨라야죠. 태양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 당연히 가까운 쪽이 더 커야 되니까 B가 D보다 큽니다. 됐죠?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해석. 3번에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2번의 해석은 뭐냐면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2번을 풀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아, 면적이 같다는 걸 통해 시간이 같다는 걸 해석해내야 돼. 이것처럼 3번 문제를 풀 때도 해석해야 됩니다. 3번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지구라는 행성을 중심으로 인공위성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인공위성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어. 그 중에서 하나는 A라는 인공위성이고 하나는 B라는 인공위성인데 그게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반지름의 크기가 R과 4R이야라고 하는 공전 반지름이다. 이게 뭘 얘기해? 행성에서요 공전 반지름을 주면 그 자체가 공전 주기 주는 거야. 왜? 반지름의 세제곱이 t의 제곱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3번에서 해석은 반지름을 주기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공전 주기를 t라고 한다면 얘는 공전 주기를 얼마로 해야 되니? 8t야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되겠어요?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리고 얘 질량을 줬습니다. 얘는 EM이고 M이래. 뭐 이런 얘기 한 거야. 그랬을 때요. 공전주기 TA, TB. 네, 얘 비율은 1대8. 요거죠. 공전주기를 계산할 때 질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전주기는 같은 천체를 중심으로 공전할 때 반지름의 크기에 의해서 공전주기는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 보시면 6번 문제도요. 자, 하나의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두 개의 인공위성이 있어요. A와 B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위성이 하나의 행성을 초점으로 해서 돌고 있는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보는 모습이고요. 이때 이 A, B, C, D라고 하는 네 지점을 돌 때 A가 걸리는 시간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행성이 있고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았을 때 여기를 우리가 A점, B점, 그리고 C점, D점 이렇게 잡았어요. 거기를 돌고 있는 A라고 하는 행성도 있고 그걸 돌고 있는 B라는 행성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거든요. 자, 그랬을 때 A라는 행성이요. A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고 C를 지나고 D를 지나 다시 A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A 위성의 공전 주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걔는 공전 주기를 준 거예요. 얘는 5t 걸려 이렇게 준 거죠. 그렇다면 꼬맹아 B의 공전 주기를 찾으십시오. 이겁니다. B의 공전 주기 어떻게 찾아요? 그거 3번에서 연습했잖아. 공전 주기는 무조건 공전 반지름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A의 공전 반지름과 B의 공전 반지름 어떨까?
같은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전 반지름이 1대1이야. 공전주기 1대1이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 두 개의 위성은 공전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B의 공전 주기도 A와 똑같이 OT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보기 해결하셨으면 니은 보기 갈게요. A가 C를 지날 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랬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그린 부채꼴의 면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 그리십시오. 됐죠? 요만큼의 부채꼴의 면적을 얘가 지나왔대요. 그렇다면 B도 그것과 같은 면적을 지나가야 공전, 그래서 주기가 똑같겠죠. 그러면 저 같은 면적을 그려보십시오. C에서 네. 자, 같은 면적을 그려보시면 그 면적이 얼마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때 A에서 C까지 오는데 몇 t 걸렸어요? A에서 C까지 가는데 2t 걸렸죠. 그러면 C에서 2t 후에 어디를 와야 되니? D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 면적이 이 면적이랑 같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A가 C를 지날 때 B는 A를 지난다가 아니고 D를 지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D급 갈게요. B가 D를 지날 때 A와 B의 속력이 같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B가 D를 지나는 순간, B가 여기 오는 순간 A는 여기 온대. 그죠? 이 위치와 이 위치가 속력이 같겠니? 다르죠. 왜?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달라. 만유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만유 인력의 크기만큼 속력을 갖거든요. 속력이 달라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해? 납득하겠어? 오케이. 천천히 하나하나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더합니다. 그 더해놓은 문제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번 105페이지요. 9번하고요. 그 다음에 올림 푸는 사람들 11번. 됐죠? 너네 다 푸는 건데 9번, 11번, 12번. 됐죠? 네, 요 세 문제 하죠. 9번, 11번, 12번. 해보세요.
그랬으면 거기에 9번, 11번, 12번 하라 그랬죠. 9번 보시면 그림은 위성 AB가 동일한 행성 주위를 각각 원궤도로 도는 애가 있고 타원궤도로 도는 아이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원궤도를 그리고 도는 아이가 누굽니까? A죠. 왜?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반지름의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A가 원궤도를 그리면서 돈다라는 거 하나 해결. 두 번째, 그렇다면 B는 타원궤도를 그리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행성이 있고요. 그 행성 주변을 A는 ER이라고 하는 반지름으로 돌고 있어. 이게 A야. 이게 ER이야. 하나 찾았어. 자, 그럼 B는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돌 건데요.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요? 찾아 빨리. 근일점 얼마, 원일점 얼마? 네. 근일점이 바로 R0고요. 원일점이 얼마입니까? 3R0예요. 그래서 얘 이렇게 돌아요. 이게 바로 B야, B.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원궤도를 그리고 있는 A는요. 반지름의 크기가 R0고요. B는요. 근일점까지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얘 이하계로죠. R0고요.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3R0라서 얘 장반경이 반지름이죠. 2R0인데 이 두 개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 같은 천체를 중심으로 돌 때 떨어져 있는 반지름의 크기가 곧 공전주기다 그랬어요. 근데 반지름의 비율이 같잖아요. 그렇다면 A와 B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공전주기도 1대1로 같아야죠. 납득합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A의 공전주기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그랬는데 꼬맹아, 거기서 B의 공전주기를 알죠. B 원일점에서 그 다음 원일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T2입니다. 맞아요. B는 원일점에서 그 다음 원일점까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T2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얘네들의 공전주기가 T2예요. 그러니까 A의 공전주기도 T2입니다. 두 번째, B의 가속도의 크기는 T1일 때가 T2일 때 몇 배겠습니까? 라고 하는 가속도요. 우리 구심 가속도 어떻게 구하지? 네, R분의 M, V 제곱에서 M 띠면 가속도. 맞아. 또는 M, R, 오메가 제곱에서 M 띠면 가속도. 기억나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구심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요. 얘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T1일 때는 근일점에 있을 때예요. 됐어? T1은 근일점에 있을 때고요. T2라고 하는 건 원일점에 있을 때거든요. 되겠니? 자, 각각을 지나갈 때 얘의 자 가속도의 크기가 1대가 T2일 때의 뭘 물어보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가 몇 배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T1일 때가 T2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의 몇 배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려면 가속도의 크기는 뭐 보면 될까요? 가속도의 크기 뭐 보면 될까요? 이 중에서 어떤 거 볼까요? 네, R분의 V제곱 이걸로 보면 되죠. 되겠어? 자, 그러면 R분의 V제곱으로 T1일 때와 T2일 때 볼 건데요. 얘는 R0분의 V제곱이고 얘는 R3제곱, R3R제곱분의 됐어? 네, V제곱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T1일 때 V의 속도를 구하셔야 되고 T2일 때 V의 속도를 구하셔야 돼요. 됐어? 속도비는 어떻게 될까요? 3대2. 네, 속도 비율은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일점일 때와 원일점일 때 떨어져 있는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이 1대3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면적 속도 일정 법칙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의 반비례가 속력 비율이야. 그랬으니까 3대1이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V1은 3 집어넣으시면 이거 9, 1 집어넣으시면 1 이렇게 돼요. 되겠어?
되겠어?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겠냐?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네,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 갈게요. 11번 보시면 됐어요? 이거 돼요? 이거 돼요? 저거 계산하면 27배 아니에요? 누구 물어본 건데요? 2번 저기 T1하고 T2. 네, 27배요. R분의 MV 제곱이니까 V제곱, R분의 V제곱. T1일 때가 근일점 R0, T2일 때가 원일점 R 3R0 분의 속력이요. 1대3 아니야? 네. 1대3. 그럼 속력비 3대1. 네, 근데요? 답지 9배라고. 위성이 동일한 행선을 각각 궤도를 타고 돌고 있을 때 A와 B의 행성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단 A, B는 행성에 의한 만유 인력만 받고 있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저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틀렸는지 알았어요. 저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요걸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가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서 등속 원운동 공식에 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에 넣을 수 없으면 얘는 어떻게 알아요? 가속도 못 구하네요, 그러면. 됐죠? 네, T1일 때 가속도하고 T2일 때 가속도의 크기 비교하라고 했는데 등속 원운동이 아니니까 R 오메가 제곱, R분의 V 제곱 이거 못 써요. 대신에 네,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질량분의 받는 R자 힘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각각의 지점에 만유 인력 밖에 안 잡아. 그러니까 R자 힘이 뭐니까 만유 인력이죠. 됐어. 네, 질량은 똑같으니까 만유 인력의 비율이 가속도 비율이네. 만유 인력 구하자. 자, 근일점에서의 만유 인력은 R0 제곱분의 GMM이야. 이게 T1일 때요. 됐어. MT면 가속도죠. F는 M이니까. 맞냐? 네. 그 다음에 T2일 때는요. 똑같아요. 3R이니까 9R0 제곱분의 GMM에서 MT면 가속도야. 맞냐? 네.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이거 9대 1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네. 얘네들은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부심 가속도로 구할 수가 없어. 힘의 크기로 구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번 봐. 그림 가나는 밀도가 균일한 구형의 행성 A, B의 표면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궤도에서 인공위성이 각각 등속 원운동한다. 얘는 등속 원운동한대요. A, B의 반지 이름을 R, RB라고 하고 질량은 B가 A의 1.5배다라고 한다면 두 인공위성의 속력이 같을 때 RB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그동안 하나의 천체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는데 얘는 도는 천체의 중심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 도는 애가 달라. 그 중에서 가라고 하는 아이는요. 이렇게 A라고 하는 반지 이름이 R인 아이를 중심으로 또 R만큼 떨어진 곳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V라는 속도로
돌고 있어 이 뜻이야. 그러면 얘가 돌고 있을 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만유 인력이 얘 등속 원운동을 시키는 90년이네 이 얘기 되겠죠? 이때 질량은 B가 A의 1.5배라고 했으니 얘의 질량을 M이라고 놓게. 그러면 연마을에 있는 B라는 아이의 질량은 1.5M이야 이렇게 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B고요. 또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아. 얘도 V의 속도로 돌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만유인력의 크기는 90력이다 라고 놓을게요. 자, 그 중에서 A 한번 볼게요.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질량은 M이라고 할게요. 인공위성의 질량 어떻다고 나왔어요? 질량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M1, 얘는 M2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만유인력이요. R 제곱인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인 거 보이세요? 4R 제곱분의 G M M1 요만큼이 만유인력이고요. 그게 돌고 있는 천체의 90력 만들어요. 돌고 있는 천체의 90력 R분의 라고 했는데 이 반지름이 2R이잖아요. 요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요. 만유인력이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B 더하기 R 제곱분의 G M인데 1.5 M이라고 했어요. M2 요만큼의 만유인력 작용해. 그랬을 때 돌고 있는 I의 90력은요. RB 플러스 R분의 M2 V의 제곱이야. 그래서 인공위성의 질량을 잘 주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V 제곱은 얼마냐면 RB 플러스 R분의 1.5 GM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해봐요. 그러면 또 속력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저 값도 얼마여야 되냐면 이 R분의 GM이어야 됩니다. 맞아. 이제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RB 값이 나와요. 어차피 GM은 나는 거잖아. 되겠어? 네, 해봐. 얼마 나오니? 2R 나올게요. 이렇게 천체의 중심이 다른 천체를 돌고 있을 때도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 자, 12번 가볼게요. 12번 보시면 그림은 위성 A, B가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해서 각각 타원궤도야. 아까는 하나는 원궤도를 그렸고 하나는 타원궤도를 그렸는데 둘 다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하나의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두 개 있대. 이렇게 하나의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두 개의 타원궤도를 그리는 인공위성이 두 개 있어.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A, B 어떤 모양인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되자. 자, 근데 우리는 거기서 준 걸 찾아야죠. 거기 보니까요. 자, 그 행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통해 우리한테 근일점과 원일점과 공점 반지름을 알려주겠죠. 자, 그럼 빨리 봐. A의 근일점. A의 근일점이 A의 근일점은 R. 원일점은 3R. 그러니까 얘의 공점 반지름 2R.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자, B 거 해. 근일점. 근일점 2R 2R. 원일점 4R. 그러면 얘는 3R. 그러면 공점 반지름이 그래서 2대 3이야. 그러면 공전 주기의 비율은 예, 2 루트 2t라면 얘는 얼마니? 3 루트 3t가 맞아? 이런 느낌이지. 네, 이런 느낌이야.
몇 배입니까? B가 A가 얼마를 곱하면 같니?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네모는 2루트 2분의 3루트 3이니까 이거 계산은 맞길 바래.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A의 가속도의 크기는 행성으로부터의 거리가 R일 때가 3R일 때에 몇 배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가속도의 크기요. 이게 타원궤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구심 가속도 구할 수 없죠. 만유인력 크기로 비교하는 거죠. 네, 해보세요. R일 때 만유인력과 됐어. 그리고 3R일 때 만유인력을 구해서 거기서 M 띄면 가속도의 크기 비율이야. 그러니까 얘는 R 제곱분의 GM. 얘는 9R 제곱분의 GM. 이게 가속도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속도의 비율이 몇 대면 9대 1 이런 얘기 돼요. 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가셔요. 되겠지? 전체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네가 가지고 있는 106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 되겠죠? 그래서 10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남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맞아요? 네. 왜? 가기가 되게 애매해? 가지마? 집에 가기 좀 그래? 좀 더 할래?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10분만 끌어다가 남아야 되는 사람들은 남아서 하죠.